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썰을 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결혼하실 분들은 아마 이 썰을 들으시면 기분이 불쾌할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썰을 읽어드리진 않지만 아까 중간 보면서 약간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썰을 읽기도 전에. 왜냐하면 특히 남자분들, 특히 결혼한 분들은 이 썰을 읽으면 좀 결혼에 대해서 좀 감정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남자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단 사연이 굉장히 깁니다. 예. 길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예. 그리고 결혼 관련 사연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한창 유튜브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이 설거리 농과 굉장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이 사연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제재된 마음으로 또박또박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연을 보내주신 정혜지 미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형님. 저는 올해 32살 먹은 평범한 남성입니다. 사연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부분 고민이라고 하셔도 할 말은 없지만 저희 집은 아버지는 고위공무원, 어머님은 크게 사업을 하고 계셔서 유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금수저까진 몰라도 은수저 정도는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편이죠. 그래서였을까요? 철이 없던 저는 좋아하는 여자와 25살의 혼전 임신으로 속도 위반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상대는 같은 대학교 같은 과 같은 학번의 여자 동기였습니다. 20살 때 대학교에서 처음 보자마자 제가 좋아서 쫓아다녔는데 당시엔 안 받아주다가 군대 다녀와서도 계속 따라다녀서 결국 결혼까지 했으나 저로서는 소원 성취한 셈이었죠. 과연 그럴까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의로이 말씀드립니다. 힘드시겠어요. 정답이 없을 땐 이혼하고 나면 오히려 후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그 여자는 제 가정과 다르게 너무도 불우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첫 번째 장인어른, 이제껏 직업을 가진 적이 없음, 도박, 음주, 사기 등 전과가 있음, 깜빵 간 적이 있음, 현재도 고리대금업 빚 있음. 두 번째, 장모님,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껏 일을 하신 적이 없음, 사이비 종교 심취하셔서 나라에서 주는 돈까지 종교에 반침. 그럼 도대체 이 가정이 어떻게 유지가 되었던 거냐 싶으실 텐데 들어보니 말 그대로 집도 뭣도 없이 방랑자처럼 폐가에서 요강 쓰고 도망다니면서 아버님께서 남들한테 사기도 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여자는 대학교를 어떻게 한 거냐 라고 물으신다면 전에 학자금 대출로 온 거였습니다. 참 답이 없더군요. 만약 이걸 사귀기 전, 애가 생기기 전에 알았다면 솔직히 못 만났을 것 같은데 이미 애가 생긴 시점에 알게 된 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 여자애는 정말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여자답지 않게 제대로 생각이 바뀐 좋은 여자입니다. 결국 이 얘기를 저는 부모님한테 말씀드렸고 살면서 저에게 화를 내신 적이 한 번도 없던 인자한 부모님 두 분이 살면서 처음으로 화를 내시더군요. 당연하죠. 안 맞은 게 다행입니다. 속도 위반한 것도 어이없는데 하고 만 여자 중에 왜 하필 그런 집안애를 데려왔냐고. 저도 부모님 말씀을 크게 어겨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반항하면서 만약 허락해 주지 않으면 둘이 나가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싸우긴 했지만 부모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저희 부모님이 해준 것들입니다. 첫 번째, 예비처가 생활비 지원, 와이프 장인 장모 포함. 두 번째, 집 플러스 혼수 전액 부담. 단, 집 명의는 제 명의로 40평대 아파트 구매했습니다. 세 번째, 차. 아이 있는 집은 SUV를 써야 한다고 원래 쓰던 차는 법인 영업용 차량으로 바꾸고 1억 원대 가량 신형차는 SUV 구매. 외제차겠죠? 네 번째, 결혼식, 예단, 혼수, 스드메, 식장 등 모든 결혼식 관련 비용 부담. 다섯 번째, 와이프 학자금 대출 전액 현금 일시불로 환급 약 3천만 원. 진짜 파격적이다. 여섯 번째, 출산 전후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일곱 번째, 와이프 태어난 아이 모든 보험 플러스 아이에게 드는 모든 비용 지원.
기저귀 분유부터 옷이나 병원비까지. 8번째, 생활비 지원 월 500가량. 당장 생각나는 것만 이 정도고 솔직히 일일이 말씀드리기 쪽팔릴 정도로 많이 지원받았습니다. 생활비가 왜 이렇게 많으냐 싶으실 텐데 당시 나이가 25살, 제가 아직 대학생 때였습니다. 그 27살에 졸업 후 바로 어머니 회사에 취직해서 지금은 물론 지원 안 받고 있습니다. 제 진짜 고민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저는 어머님 회사에서 일하고 와이프는 아이를 보고 집안일을 하는데 어머님이 자기 회사에서 와이프 보고 일 좀 하라고 해도 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와이프가 변했습니다. 옛날엔 제가 잠 좀 자라고 해도 굳이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밥 차려놓고 제가 집안일 도와준다고 해도 자기가 주부라고 다 하던 여자가 서서히 안 하기 시작했죠. 거기에 불만도 많아지고 씀씀이가 헤퍼졌습니다. 제가 한 달에 약 1000만 원 정도 월급으로 받는데 제가 한 달에 쓰는 용돈이 100만 원 정도 되는데 대체 집안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 용돈이 어째서 300이 넘어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언제부터 자기가 그렇게 헤프게 쓰던 삶을 살았다고.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거기에 최근에 장인 장모님께서 용돈 달라는 눈치도 주시고 솔직히 한숨이 나옵니다. 요즘 현타가 세게 옵니다. 이혼할까 싶더군요.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이게 아니었는데 정말 너무 힘듭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와! 여러분 제가 이거는 방송 때문에 기분 나빠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감정에서 막 솟구치네 이게. 와. 아니 이건 설거지 중에 상설거지 아니야 이거 진짜? 그냥 설거지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진짜 내가 와. 솔직히 말할까요? 여자분 어머니 자격 없어요. 그 입에 그 자식입니다. 그 입에 그 자식이에요. 님이 못 봐서 그래. 여자분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냥 좋은 사람인 척 한 거야. 결혼하고 나니까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냥 그 입에 그 자식입니다. 아버지가 한 행동 그대로 하네요. 데칼코마니처럼. 아버지 돈 벌어본 적 없죠? 딸내미도 돈 벌어본 적 없어. 돈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돈을 어떻게 힘들게 버는지 모르는 거야. 바라보기만 했고. 아니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해야 됩니다. 그냥 단지적으로 얘기할게요. 아이를 위해서 이혼해야 됩니다. 이혼하고 차라리 싱글 데디가 되던가 아니면 양육비 주고 보내든가 싱글 데디 되는가 아니면 재혼하시던가. 자, 그렇게 살기 낫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저분은 세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님한테 일부러 좋은 여자인 것처럼 보이려고. 봐봐. 어디서 느껴지는지 내가 하나하나 내가 다 따질게, 그냥. 이 여자는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자기 힘으로 돈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회사를 다녀본 적도 없고, 알바를 해본 적도 없고, 장학금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냥 항상 어떤 느낌이냐 뭐냐면, 어렵게 살다 보니까 왜 그 지원금 같은 거 받으면서 태어난 사람들 있죠. 그런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데려가라고 하세요. 데려가라고 하십시오. 근데 그거 하셔야 돼. 정혜지민은 저쪽에서 여자를 상담 받아봐도 저쪽에서 있잖아요. 애를 키울 만한 형편이 안 되잖아. 그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아니 애를 데려와도 있잖아요. 애를 데려와도 어차피 저쪽에서 못 키웁니다. 어떻게 키웁니까? 직업이 없는데. 나중에 이혼 결정하고 자녀 데려갈 때 경제사정 안 따질 것 같습니까? 아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양육비도 법정 최저래가 주면 됩니다. 끊으면 돼. 완전 못돼 쳐먹었네 진짜. 이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결혼할 때 집안을 보는 거예요. 집안 안 보고 싶어도.
여러분, 남자분들 이런 결혼 하시면 안 됩니다. 여자한테 얼굴 하나 반해가지고 이런 결혼 하면 안 돼. 그리고 님도 님의 마음이 떠났네요. 님도 완전히 마음이 떠났네. 왜냐하면 님이 이 사연 보냈다는 것 자체가 이혼 생각이 없다고 나한테 보낸 거예요. 그냥 세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아니 오늘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밤잠 설치고 있다고 고민 끝에 저한테 사연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님 수요일 때 출근해야 되죠. 당연히 출근해야겠죠. 일 많죠. 그런데 일이 많아도 지금 이 생각이 내가 떨쳐내기 힘드니까, 내 혼자만 고민하기 너무 힘드니까 떠났습니다. 이거는 떠난 거예요. 아니 애가 없어도 있잖아요. 차라리 그냥 애한테 상처 주더라도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리고 양육비 어떻게든 찾아오세요. 소송을 걸더라도 찾아오세요. 어떻게든 찾아오십시오. 어차피 근데 생각해봐. 아니 아무리 있잖아요. 엄마 쪽에 데리고 간다 하더라도 생각해봐. 저 장모님 집만 봐봐. 완전 품위박산 아닙니까? 이건 작정하고 이혼하세요. 저쪽에 아무 설득을 해도 뭐 잘못했다 싹싹 빌어도 그냥 무조건 이혼해요. 무조건 이혼 사유 됩니다. 되고 그리고 저쪽에서 나름의 규칙 사유가 있잖아요. 이게 생각해봐. 이혼을 하더라도 저쪽에서 분명히 규칙 사유가 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든 애는 찾아오세요. 여기 사활을 걸어요. 이혼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저쪽에서 도저히 키울 만한 환경도 아니고, 그리고 결혼하면서 결혼하게 된 과정을 볼 거 아니야. 어떻게 됐는지. 변호사는 분명히 아까 상담을 했을 때 저 사람이 결혼할 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냥 결과는 좀 얘기했을 거 아니야. 통상적으로는 당연히 여자 쪽에 데려가는 게 맞죠. 모성애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게 뭐냐면 여자들이 안 데려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못 키우거든. 여자들이 이혼하면 힘들게 살아요.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여자들이 전업주부로 이혼하지 할 게 없습니다. 뭘 합니까? 집에 설거지만 하고 애만 키웠는데. 할 게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게 살기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재산 분할 받는다 하더라도 일을 안 해봤잖아. 그러면 사업하다 말아보면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말문이 막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돈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혹시 그 변호사가 여자분입니까? 여자분이에요. 보통 이혼 전담 변호사가 여자분들이 많은데, 키울 수 없습니다. 여자분, 그 변호사 바꾸세요. 다른 분하고 하세요. 다른 변호사한테도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한 분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다 물어봐요. 이건 변호사를 여러 군데 찾아봐요. 여러 군데. 이상하게 난 좀 웃긴 게, 이혼 전담은 다 여자더라. 이것도 좀 이상해요. 다른 법률 쪽, 형법 이런 데는 다 남자잖아. 그 변호사 한 명밖에 없으니까 널린 게 변호사니 그분한테 가지 마시고 딴 데 가세요. 딴 데 가십시오. 한 4명, 5명한테 가가지고 그 중에서 승산이 있는 사람한테 가십시오. 그리고 되도록이면 유명한 데 가세요. 그냥 개인 변호사 가지 마시고요. 로펌만 가세요. 로펌. 돈을 좀 써요. 확실하게 갑시다. 그냥 돈을 좀 써서라도 확실하게 승산이 있는 변호사 쪽으로 갑시다. 이거 아끼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님 돈 멀잖아요. 어차피 할 거면 확실하게 끝내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집안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변호사 선임 비용 있잖아요. 그냥 로펌 가세요. 로펌 가서 물어보세요. 대형 로펌. 로펌에 의뢰하세요. 그냥 서초구 가가지고 가십시오. 그냥. 그리고 아예 일말의 정도는 다 끊으셔야 됩니다. 일말의 정이고 나발이고 다 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은 처음부터 꽤 대형표도 알아봤다고요. 그러면 뭐 애 포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나는 근데 애 데려오고 안 데려오고 중요한 게 일단 이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을 하는 게. 근데 장담하는데 설령 있잖아요. 설령 있잖아. 저쪽 간다 하더라도 감당 못 할 거예요. 아이들 포기 못 하겠다고요. 그리고 이거 하려면 좀 교묘하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난 너랑 이혼할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수집해야 돼, 증거를. 증거 같은 거. 차라리 내가 이혼해서 뭔가 유리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녹취하고 자료를 다 뽑아놔야 돼. 그러니까 몰래. 예. 근데 양육비 데려가도 있잖아요. 돈 작아요. 근데 그거 하셔야 돼. 양육비 데려가도 여자 쪽이 못 켜. 절대 못 켜. 왜냐하면 양육비가 법정에서 책정하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많이 못 뜯어요. 근데 결국 저 돈 가지고 못 살아요. 일을 해야 돼. 근데 일해본 적이 없잖아. 가족은 개차반이고. 그리고 집도 없잖아요. 예. 내가 분명히 장난한데 애가 데려가도 못 키웁니다. 못 키워요. 포기할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설령 걱정하지 마요. 설령 있잖아, 미래님. 설령 있잖아, 미래님. 설령 저 사람들이 양육권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못 버틸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예, 그것도 다 하세요, 다. 전부 다. 다 빼내십시오, 다. 오, 완전 쌍 도둑놈이네, 진짜. 욕나오네, 진짜. 예.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 상황으로 만들어버려야 돼, 아예. 맨 처음에. 예. 예, 결혼하기 전 상황으로 완전히 뒤집어버려야 돼요. 개털 시절로. 자, 정혜집이 난 생각해. 부모님 얼마나 속이 탔을까. 부모님한테 엄청난 부조하는 거 어떻게 보면. 뭐 돈을 해서 부려라기보다는 이 부모님만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리고 집안 안 본 것도 있고. 그리고 왜 짐승처럼 행동했습니까? 봐봐. 이것 때문에 몇 명이 힘들어하는 거야. 안 그래요? 왜 사리분별을 못 하는 거야? 사리분별을. 정말 부모님한테 진짜 부모님 그런 생각할 거야. 우리가 무슨 죄가 져가지고 어? 우리가 무슨 죄가 져가지고 이런 것까지 감당해. 이런 취까지 당해. 부모님 뭐 나만 해코지 한다거나 아니 참고 살면 안 돼. 참고 살면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참고 살만한 그게 아니잖아. 까면 안 되는 집에 애초에 이 사람들 결혼하면 안 돼. 세상을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집안이에요. 예. 저게 뭐냐 하면 저 여자도 웃긴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야. 뭐냐. 이 사람은 이혼 못 하겠구나. 이혼할 사람이 아니고 그럼 내가 이제 평생 눌러앉아 돼 있고 이상을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욕하는 거예요. 돈 벌어본 적도 없지. 돈 벌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냥 남편 돈도 내 돈. 저 시댁 돈도 내 돈.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빨리 끝내야 돼, 빨리. 진짜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 진짜. 우리가 말하고 있던, 우리가 옛날부터 들었던 그 설거지에 나온 요소가 다 들어가 있다, 이게 진짜. 와. 진짜 다 들어가 있다. 이미 타성이 젖은 거예요. 골다판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네, 됩니다. 네, 학자금 대출 있잖아요. 등록금 그리고 생활비. 네, 다 됩니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학자금 대출 생각해봐. 취업 못할 것 같으면 못하겠다는 거야.
취업 못하면 답 없어요. 취업해도 답이 없어. 왜냐? 학자금 대출을 많이 저 받아가지고 생활비까지 했잖아. 그럼 나오면 이자 장난 아니잖아요. 여자가 돈 벌어서 얼마나 벌겠냐고. 저 돈 벌면 또 아버지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또 돈 가져가겠지. 그럼 못 갚습니다 저거. 그러니까 정해진 비대는 마음을 굳게 먹어야 돼. 뭐냐면 일단 이혼해야 됩니다. 이혼해야 되고 딸을 그러니까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님도 굉장히 무지했네요. 정해진 비대님 무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자분이 생각이 없어도 있잖아요. 생각이 없어도 저렇게까지 까발려지지 않아요. 이미 전에 학자금 대출 대학을 다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 여자 머릿속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 여러분 학자금 대출이 무턱대고 받으면 뒤가 없잖아, 여러분. 잘못 있습니다. 잘못 있는데, 근데 저쪽이 잘못이 더 커요. 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졸업하고 나서 이제 다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학자금 대출이 금리가 높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취업이 안 되잖아, 바로. 여자분은 그리고 취업해봐야 돈 얼마나 되겠어, 대기업까지 하는 이상은. 아니, 생각해봐. 저렇게 못해. 정상적인 사람이면 학자금이 저렇게 무턱대고 못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인데요. 정해진 미래니 내 생각인데 저 여자는 이미 네 집안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정해진 미래 돈에 좀 더 받아도 됩니까? 더 얘기하기. 이미 님하고 만났을 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님이 거절했겠죠. 잘못한 건 맞습니다. 일단 제 여자가 계획적으로 접근했어.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저 임신도 공격이야. 요즘 말하는 임신 공격. 임신 공격의 성격을 띈 결혼이에요. 님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임신을 시켰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염두까지 한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보면 이게 내가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다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 계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처음에 보자마자 안 만났다가 군대 갔다고 한참 지나서 만났다고 했죠. 분명히 님 이 기간 동안 얘가 어떤 집안에 자랐는지를 어느 정도 정보를 취득했을 거예요. 얘기 들으면서 님이 뭐 우리 집 어떻게 사냐 하면서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얘 생각보다 돈 많네. 내가 사고 쳐도 우리 집 어려우니까 얘는 나한테 홀딱 빠져 있고. 네. 이미 스캔 다 했을 겁니다. 스캔 다 하고 저지른 거예요. 계획적으로 저지른 겁니다. 우연찮게 저지른 게 아니야. 님은 실수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지만 저 상대방은 이미 계산까지 다 때려놓은 거예요. 어떻게든 해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얘를 구슬려가지고 임신을 하게끔 콘돔도 못 쓰게 했을 겁니다. 분명히 장담하는데 피임기고 절대 못 쓰게 했을 거예요. 네. 그거 계획적으로 알고 한 겁니다. 요거 아셔야 됩니다. 저 여자는 내가 봤을 때는 님이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님이 조건을 보고 결혼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님한테 그런 조건을 보고 결혼했으면 이 사람이 그걸 알고 배신당했다는 거 알고 헤어지자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애는 낳았고 그리고 애는 낳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나를 좋아하는 감정이 느껴지고 얘 집안 불쌍하고 내가 구제시키려고 그런 마음 먹었겠죠. 이미 그러니까 저 여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한 거예요. 이 여자는 처음부터 님한테 전략을 짜고 각본을 짜가지고 님한테 임신 공격한 겁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님이 정상적인 연애를 했다거나 정말 사랑스러운 결혼이 아니에요. 님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는 아니야. 이거 확실하게 깔고 하셔야 됩니다. 여자 말 다 들으시면 안 돼요. 여자들이 굉장히 포장을 잘합니다. 남자랑 다르게. 연애 관계에서. 집안 어렵다기보다는요. 어려운 걸 알았지만 어려운 거 알았으면 하면 안 돼. 자, 님도 웃겨 생각해봐. 정희지 미래도 웃긴 게 뭐냐 하면 아무리 집안이 잘 살아도 내가 벌어서 내가 먹이 살렸는데 자, 정희지 미래도 엄밀히 따지면
엄밀히 따지면 있잖아요. 님도 부모님 백 믿고 한 거잖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남자들도 알거든요. 아무리 뭐 여자 좋아하고 뭐 섹스 같은 미쳐있다 하더라도 내가 저지르게 되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안단 말이에요. 이미 왜 이렇게 했겠어? 내가 설령 뭐 예의심싱이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 능력이면 나한테 집 해주고 나 놀고 보고도 생활비 대주고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집안이 없어요. 중산층 못해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한 책임의 대가가 무서운 겁니다. 님 잘못한 거 맞아요. 일단 첫 번째 님이 잘못했어요. 여러 가지 잘못했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거라는 거 예상 못했어요. 요즘 사람 다 예상합니다. 성인비대님. 본인 같은 사람들 많을 거 생각하는데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아무리 뭐 집이 잘 살아도 뭐 자식 사는데 집 해주고 없습니다. 그런지 원룸 전세라도 해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잃을 것도 각오하셔야 됩니다. 잃을 거 포기할 거 각오하셔야 됩니다. 정희지미래님 솔직히 말할게. 님 굉장히 나쁜 남자 맞아요. 부모님한테 나쁜 부모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각오해서라도 내 인생 찾아야 됩니다. 님한테 중요한 거는 뭐 남 와이프의 삶, 뭐 장인과의 관계, 자식 그거 다 지키고 가장 중요한 건 님한테 인수리는요. 내 인생 찾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걸 1순위입니다. 님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라도 잘못된 관계 끊고 내 인생 찾는 것입니다. 찾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대가와 책임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님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님이 설령 이혼해도 개혼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개혼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 10년, 20년 생각하면 하셔야 됩니다. 물론 굉장히 나쁜 짓인 거 알고 있어요. 자식한테도 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어. 근데 님이 너무 힘들잖아. 님이 너무 힘들어요. 님이 도저히 내가 버티기 힘들 지경이야. 그러면 일단 내가부터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시기 놓치면 못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시기에서 놓치면 큰 사단 벌어집니다. 진짜. 님이 나중에 참다가 뭔지 저질지 몰라요. 님이 여기서 참아버리면요. 미칩니다. 나중에. 꼭지 돌아가지고. 님 그런 조짐 보이지 않나요? 내가 왠지 언젠가는 뭔가 이성을 상실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지금 잠도 못 주무고 저한테 사연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 내가 도덕적으로 나쁜 아빠 소리 듣고 그럼 내 인생이 지금 불행하다 느끼는 거잖아. 결혼을 했음에도 자녀가 있음에도 불행하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찾아야죠. 그러면 찾아야 됩니다. 이혼해야 됩니다. 이혼해야 되고 부모님한테 나쁜 소리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이혼한다고 해도 무조건 개혼한 게 아닐 겁니다. 단지 족쇄가 풀린 것 뿐인데 대신에 어떤 부모님에 대한 어떤 원망과 비난, 책망 그리고 자식을 통한 뭔가 좀 자식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이거 받으셔야 됩니다. 일단 이혼이 1순위에 무조건. 그러니까 자녀를 데려오고 안 들어오는 건 2순위입니다. 그리고 독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장담하는데 있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제사를 왜 다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자, 정해진 미래님, 님도 좀 웃긴 게 뭐냐 하면, 잘 들으십시오. 지금 님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진짜 열받네. 이러니까 설거지 소리 듣는 거야. 퐁퐁난 소리 듣는 거예요. 자, 솔직히 내가 팩트 폭력해 드릴게요.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아니, 자, 님 솔직히 말할게요. 님 솔직히 말해서 결혼 생활하면서 님이 스스로 지금 집안 환경 인국이 뭐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다 해준 거잖아요. 애초에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결혼도 못 하잖아. 이성적으로 판단하세요, 제발. 부모님이 집 해주고
직장 마련해주고 차도 사주고 했기 때문에 이 결혼생활이 지금까지 유지가 된 거 아닙니까? 애초에 부모님이 손 끊어버리고 니들이 알아서 했으면 진작 결혼했었어야 했어. 생활이 안 되니까. 보통 여러분 사고 치면 결혼 어떻게 됩니까? 사고 쳐서 결혼하면 절대 행복하게 못 살아요, 대부분은. 왜냐? 준비가 안 돼 있고 부모님 손도 벌리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뭐 대학교 다니면 대학교 때려쳐야 되고 애 키운다고. 그러면 이제 뭔가 준비가 안 돼 키우면 계속 싸우게 돼. 돈도 없고. 원래 그게 정상이야, 사고 친 결혼이. 근데 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그게 아니냐? 부모님 무신양면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성적으로 판단 못하니까? 내가 항상 부모님한테 도움받고 지원받고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이성적인 판단 못하겠어요? 만약 부모님 아니었으면 님 아무것도 못했어 지금. 여러분 지금 화내 되는 거죠 이거? 화내 되는 거죠. 이분이 지금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할까요? 이 부모님 아니었으면 지금 해놓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부모님 때문에 왜 님 때문에 부모님까지 다 힘들어야 되는데요? 이제라도 부모님 덜 힘들게 하고 내 인생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 먹어야 돼. 언제부터 본인이 가족들 생각했다 그래? 가족들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사고 쳐가지고 부모님 힘들게 합니까? 애초에 부모님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하지도 않았겠죠?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면. 봐봐, 지금 보면 뭔가 저분도 보면 그런 거에 뭔가 마마보이야, 마마보이. 마마보이입니다. 뭔가 이제 내가 저분도 이제 와이프랑 좀 비슷해. 뭐냐 하면 저분도 돈을 벌고 있지만 한 번도 내가 뭐 직장을 가져봤다거나 내 스스로 뭔가 부모님 도움 없이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부모님 시키는 대로 부모님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 약간 그런 식이에요. 부모님 해주면 다 해주고 부모님 하라고 하면 하고. 자, 내가 얘기했잖아요. 골드아빠님도 그렇잖아요. 이거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저분도 돌싱이거든요. 자, 정희지미네님. 저 돌아온 골드아빠님 돌싱이에요. 저분도 돈 많아요. 돈 많은데 이혼했어요. 골드아빠님도 자녀 계셨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 포기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래도 만족하잖아요. 차라리 그때 이혼해서 다행이다. 그런 마인드 아닙니까? 봐봐. 자, 님 뭔지 아세요? 님 마리오네트네, 마리오네트. 정희진 미래님. 그냥 사람이 아니라 마리오네트야. 한 번도 내가 내 스스로 살아본 적 없고, 팔다리가 그냥 부모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네 거리면서. 이미 워낙에 유목한 환경이 자라다 보니까 현실이지 못하는 것 같아. 보통 그 나이대 친구들처럼. 그 나이대 친구들은요, 뭐 부모님한테 뭐 바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다 포기하고, 내 스스로 다 선택을 하고 책임져야 되고, 이런 거 익숙합니다. 근데 님 한 번 더 보니까 뭔가 내가 감당해야 하고 책임지고, 이 비난 같은 것에 대해서 뭔가 내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이제 포기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결정 안 내려본 사람 같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님 해주면 다 살아봤으니까. 그런 마인드 가지면 안 돼요. 그런 마인드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힘이 바짝 탄다, 바짝 타. 나 참. 역대급이다, 역대급, 진짜. 내가 그 많은 고민 사연을 많이 했지만, 이건 진짜 역대급이다, 와. 이거 여자라도 많을걸? 여자라도 이혼하라고 할걸요? 이 주변에, 여동생이나 있으면, 여동생이 막 이런 사람 시름이 들어서 가만 안 놔뒀을 것 같은데? 바로 보자마자 너 돈 보고 결혼했지. 너 왜 왔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 님 굉장히 뭔가 물러 터지고 우유부단해요. 만약에 님이 부모님 도움 안 받았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결혼할 때 따져봐야 돼. 따져보지 못한 본인 책임이에요. 그리고 정해지면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님이 또 웃긴 게, 왜 지금까지 이걸 참아왔습니까? 이걸 왜 참아왔어요? 분명히
중간에 이런 좀 뭔가 결혼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이 분명히 나왔는데 이걸 왜 참았습니까? 여지껏 참다 이 지경까지 온 거잖아요. 어? 전혀 안 그랬는 게 아니라요. 저 사람들이 세탁을 한 거라니까. 정희지 비대님. 세탁을. 왜냐, 집안 환경이 다르잖아요. 와이프는 안 그랬는 게 아니라요. 갑자기 변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자신의 이빨을 숨긴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봐. 내가 저 집안에서 내가 집을 아무것도 없어. 부모님은 뭐 앞가림 못하고 그럼 난 저기 가면 내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야. 남편도 그렇고 저 부모님도 그렇고 내가 사회적으로 아무 노력을 해도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럼 저런 사람들 잘 보려고 하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있잖아요. 어느 순간 긴장이 끊어졌을 거야. 근데 이 긴장이 끊어지는 게 한번 보여줬는데 아무렇지도 않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네? 그때부터 그냥 내려놓은 겁니다. 네? 내려놓은 겁니다. 원래 저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야. 단지 님한테는 안 보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을 거예요.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이제 참다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어. 님이 잘 모르는 건데 님 있잖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경제활동을 안 해보면요. 애입니다. 애. 돈을 자기 스스로 고생해서 안 벌어보면요. 머리만큼 애입니다. 저는 저 와이프가 와이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 큰 애입니다. 사회 경험 없고 받기만 좋아하고. 왜냐?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웠으니까. 부모님이 정상적으로 일을 해본 적이 있나? 아니 뭔가 뭐 희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나? 없잖아요. 그걸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뼈저리게 듣고 자랐는데 만약 생각해봐. 잘 들으십시오. 정상적인 만약에 여자분이라면 장모님하고 손 떼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이미 이 와이프는 싹수가 노란 사람이야. 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싹수가 노란 사람. 왜냐하면 만약에 저 여자가 현명했으면 저 장인어른 보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오지 마라.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이렇게 했어야 돼. 내 혼사기 망치고 싶지 않으면 내 인생에 도와준 것도 없는데 나한테 돈 달라 하지 마라. 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으름장을 내놨어야 돼요. 만약에 정말 저 여자가 그나마 개념이 있다면 저 처가쭈하고 아예 등을 돌리게 만들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 해달라는 거 다 그때부터 이미 봤어야 돼. 이 여자 뭔가 싹수가 놀았구나. 그에 비해 그 자식이구나. 바로 봤어야 돼요. 아예 손을 끊었어야 돼. 부모님이고 아버지고 나발이고 간에 그냥 끊었어야 돼요. 완전히 끊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해지면 잘 들으세요. 정해지면 잘 들으십시오. 님도 바보 같은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님이 좀 뭐라 하고 싶은데 저분 돈 관리 해본 적 없잖아요. 돈 관리 해본 적도 없는데 왜 돈을 맡깁니까? 돈 관리 해본 적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을 다 맡기냐고요. 하다못해 알바도 해본 적 없는데. 카드를 주는 게 돈 관리가 아니죠. 그건 돈 관리가 아닙니다. 정해지 비대님. 돈 관리는 뭔지 아세요? 저분 뭔가 잘 모르네. 돈 관리는요. 딱 생활비 필요한 딱 그 돈만 입금시켜 주는 겁니다. 카드를 주는 거면 그냥 취득기 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돈 관리입니까? 맞잖아요. 그냥 네 사고 싶은 거 다 사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00을 쓴 거예요. 300을 써도 되는갑다. 이 사람 뭘 안 하네. 그러니까 400 쓰는 거죠. 나도 500 쓰고. 이 집안은 이 정도 써도 먹고 살만하니까. 이미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지적 수준과 소비 심리를 알았으면 아예 카드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냥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하고 뭐 아니면
한 달, 아니면 한 일주일마다 50만원 더 필요하면 얘기해. 그리고 썼는 거 나한테 얘기해, 일일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줘버렸잖아, 카드를. 그럼 저게 관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님이 보면, 저 여자도 그렇지만 님도 있잖아요. 사연자분 님도 보통의 남자랑 다르게 굉장히 꼼꼼하지 못해요. 요즘 남자들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너무 이 사연이 길어지니까 있잖아.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아니, 미래님 잘 들으십시오. 이 끝내셔야 됩니다. 끝내야 돼요. 그리고 자시고 나발이고 없어. 님이 살아야 됩니다. 님이 살려면 이혼하세요. 그리고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자시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안 불러도 된다고 해서 그냥 아버지한테 상처를 준다 생각하고 끝내셔야 됩니다. 좀 냉정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생각하죠. 근데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설령 양육거리 저쪽에서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돈 그쪽 저쪽에서 해달라는 조건 하지 마세요. 그냥 집하고 다 그냥 뜯을 수 있는 거 다 뜯으세요 그냥. 아니 거지로 만들어요. 원상복구 시켜 놓으세요 그냥. 원래 예전 상황으로. 해놓고 완전 거지로 만든 다음에 이혼시키고 나서 저쪽에서 못 먹고 살고 자식 책임 못 진다 하면 그때 데려가든가 하세요. 양육권 청구해가지고. 그러니까 님이 끝내셔야 된다고요. 무조건 끝내세요. 여러분 남자 잘 들으시죠. 여자 얼굴에 혹하면 안 돼. 혹하면 안 된다니까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런 케이스가 안 날 거예요. 그리고 미래님 잘 생각해요. 님이 보면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뭔가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착한 게 없어요. 님은 착한 게 아니야. 우유부단하고 약은 거예요. 본인이 착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우유부단해가지고 괜히 여러 사람한테 피해주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가리고 하다가 그냥 본인만 힘들어진 거예요. 냉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누가 착하다고 해서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바보 같아 얘기하는. 지금 보면 사람들이 봐봐. 님 보는 시선이. 차라리 있잖아요.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혼을 하고 양육권 가져가라고 하세요. 생활비만 딱 주고 저쪽에 지원해줬던 거 다 뺏어오세요. 다 뺏어오게 하고 그렇게 저기서 못 키운다. 자식이 아빠 보고 싶다고 막 진짜 애걸복걸하고 포기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객사시켜야 됩니다. 그냥. 네. 그래야 본인이 삽니다. 그래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 최선은 없습니다. 살려면 이혼하세요. 이혼해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이미 결혼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생각이 없어. 이제 와서 무슨 시대가 깨졌는데. 그냥 이렇게 전략을 짜세요. 이혼하고 딱 최소한 분할만 해주고 뭐 자녀 데려가라면 데려가고 양육비 준 다음에 딱 최소한 법정에서 얘기한 딱 최소한 그만 더 주지 말고 딱 법에서 얘기한 최소 기준이 있죠. 딱 거기까지만 내시고요. 아마 그거 주면 아마 못 살 겁니다. 저쪽에서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사회 돌아가는 거 알아야지. 뭐 까막눈인데 저 가족들 전부가. 그러면 쪼들릴 겁니다. 자녀도 힘들어질 거예요. 저런 불안한 상황에서 자녀 키울 수 있겠어요? 저 할머니 할아버지 저는 안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겠냐고. 콩가루도 저는 콩가루가 없는데 자녀가 지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됐을 때 자기거 포기한다고 했을 때 차라리 그때 데려오든가 하십시오. 오히려 난 거짓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저쪽이 거지를 만들어버리고 아예 도저히 애가 스스로 저기서 못 살게끔 만드는. 당장 나가러 갑시다. 당장. 아무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이런 결혼 하시면 안 됩니다. 와, 진짜 설거지론도 이런 설거지가 없네, 진짜. 역대급이다, 역대급. 아무튼 제가 얘기한 거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 아까 좀 제가 세게 얘기한 거 죄송합니다. 님이 너무 못 알아먹으니까 얘기한 거예요. 헷갈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결혼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결혼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결혼 잘못하면.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